자, 여러분 11주차입니다. 11차 첫 시간인데 오늘은 해외 시장 진출 방식 중에서 오늘 계약 방식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이제 수출 방식을 얘기했고 오늘 이제 계약 방식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계약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계약.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데 계약 방식으로 간다. 계약, 컨트랙트. 그렇죠? 근데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진출한 게 아니라 계약을 통해서 간다는 건 여러분 그 보통 기업의 경영 자원이 뭐뭐가 있다고 그랬죠? 유형 자원, 무형 자원, 인적 자원이 있다고 그랬죠. 주로 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업의 무형 자원이 대부분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무형 자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술, 그죠? 기술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그래서 이러한 계약 방식에 의한 해외 시장 진출 방법의 유형을 보면은 라이센싱이 있어요, 여러분. 라이센싱의 대상도 기술과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직접 만든 제품을 수출을 하는 것보다 직접 만들어서 해당 해외에 있는 국가로 수출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쪽 나라에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산업에 있는 기업 중에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기업과 계약을 맺고 우리의 기술을 좀 전수해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알려주고 그다음에 우리 브랜드를 부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내가 만들어서 진출한 건 아닌데 우리 브랜드, 무형의 자산인 우리 브랜드와 기술이 녹아 들어간 제품이 그쪽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형의 재화가 투입된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브랜드만을 공유해 준 거죠. 가장 대표적인 제가 이런 게 있죠. 지금은 이제 뭐 주류 맥주 같은 게 이제 수입산 맥주가 많지만 기존의 개념은 맥주는 수출이 좀 별로인 그런 수출이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맥주라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아주 비싼 재화입니까? 그게 고부가 가치 품목은 아니잖아요. 좀 저렴한 거죠. 거기에 비해서 뭐 병이라든지 액체로 되어 있고 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죠? 물류비가 많이 들어요. 과거에 이 라이센싱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한 대표적인 맥주 브랜드가 버드와이저예요, 여러분. 버드와이저 뭐 여기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한 뭐 2,000원 안쪽에 우리가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만들어서 한국까지 수출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미국의 현지 공장에서 그렇죠?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물류 운송을 통해서 미국 서부 지역까지 운송하고 미국 서부 지역의 LA나 뭐 롱비치 항에서 그쵸? 배에 선적해서 부산항까지 와야 되고 부산에서 다시 저 맥주를 팔 수 있는 유통망을 개척해서 그 유통업체를 또 내륙 운송을 통해서 디스트리뷰션을 해줬어야 되죠. 어떨까요? 맥주 하나의 단가에 비해서 그런 물류라든지 이런 유통망 개척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을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수출을 하면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가격을 굉장히 높게 책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국 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럴 바에는 그럼 우리는 차라리 한국에 있는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과 계약을 하고 그 기업에게 우리의 기술, 버드와이저 맥주 고유의 맛을 낼 수 있는 공법을 좀 전수해줘서 그걸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게 해주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패키징과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드와이저 맥주 같은 거 뒤에 라벨을 보면 생산지가 한국의 어디로 조그맣게 써 있죠, 그죠? 수입된 품목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라이센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 어때요? 내가 직접 제품이 해외 시장에 진출한 것이 아니지만 내 기술과 브랜드인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그쪽 시장에 녹아들어 있는 거죠. 그쪽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라이센싱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과 브랜드를 공유해 준 대가로서 저러한 기술과 브랜드를 수여받은 기업은 어떻게 해줘요? 뭐 대가를 뭐로 주는 거예요? 로열티라는 개념을 주죠. 로열티. 그죠? 로열티는 어느 정도 받을까요, 여러분? 당사자 간의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판매량의 5% 이하로 책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거 라이센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또 한 가지 하면 기업과 기업 간에 이제 라이센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동종 업종에서 또는 이종 업종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죠. 또 그쪽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경우,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을 것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 측면에서 라이센싱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청소기 분야에 좀 월등한 기술을 갖고 있고 상대 기업은 세탁기 분야에 월등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나는 세탁기 분야의 어떤 약점을 보완하고 싶고 그 기업은 우리가 강점인 청소기 분야의 기술을 좀 도입을 해서 배워서 약점을 보완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교차 라이센싱 계약을 한다. 이렇게 교차 라이센싱. 그렇고 계약 방식에 또 프랜차이징이 있죠. 여러분. 프랜차이징 방식. 프랜차이징. 그래서 이 프랜차이징 방식도 계약에 의한 건데 이것은 프랜차이징 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맹점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맹점주가 현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맹점에 대한 어떤 마케팅, 그 다음에 가맹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컨설팅하는 것, 거기에 필요한 설비라든지, 그다음에 경영 방식, 원부자재 공급을 모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프랜차이즈 자주 접하게 되는데 뭐 제과점도 있고 파리바게뜨, 뭐 뚜레쥬르 다 이게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패스트푸드점, 그렇죠? 롯데리아도 있고 이런 것들 이렇게 모두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되어 있죠. 피자 전문점도 있고 이런 데는 어때요? 그 가맹점에 대한 투자는 가맹점주가 하는 것이고 그 가맹점에 대한 브랜드, 그다음에 기술, 또 노하우, 경영 관리 이런 것은 모두 본사에서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수익은 같이 쉐어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해외 시장 진출하는 경우도 많죠. 뭐 우리나라 미스터 피자도 뭐 이렇게 북경에 진출하고 이런 식 다 그런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런 프랜차이즈 방식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떠한 장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큰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좀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파리바게뜨도 어때요, 여러분?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다 진출했고 또 바게트의 본고장인 프랑스까지도 진출해 있어요. 그것도 모두 뭐 직영 방식도 있지만 대부분이 가맹점주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해외 시장 진출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런 프랜차이징이 또 자주 일어나는 업종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패스트푸드점이나 제과도 업체도 있지만 렌트카 같은 경우도 프랜차이즈 업체가 많고요. 또 그다음에 호텔 있죠, 여러분. 호텔 체인도 전부 프랜차이즈 방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호텔, 뭐 라마다 호텔이라든지 힐튼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메리어트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뭐예요, 여러분? 쉐라튼 호텔. 이게 다 호텔 체인이에요, 체인.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 다 그죠? 유명한 호텔들은 전부 외국계 프랜차이즈 호텔이죠. 다만 프랜차이즈 호텔 업종은 어때요, 여러분? 가맹점주가 개인이 하기 어렵죠.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지 가맹점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보통 대기업이 계열 개념으로 자회사 개념으로 이렇게
프랜차이즈 호텔을 운영하고 이렇게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경영관리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요. 번호를 매겨볼까요? 하나. 경영관리 계약. 경영관리를 대신에 해달라고 계약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호텔 프랜차이징 같은 거 가맹점을 열 때 동시에 일어나요. 유명한 호텔 체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거죠. 자기 호텔의 서비스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를 원해요. 일관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길 바라기 때문에 새로운 가맹점이 특정 국가에 이렇게 호텔이 열리게 되면은 그쪽 가맹점주에게 일임하지 않아요. 힐튼이면 힐튼, 메리어트는 메리어트,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그쪽 업종에서 이렇게 쌓아온 명성과 서비스 품질 수준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어떤 자기들의 어떤 브랜드 가치, 서비스 품질의 일관된 어떤 수준이 일거에 무너질 수가 있죠. 그건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가맹점을 열 때 경영관리 계약을 같이 체결하면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면서 경영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사에 있는 뭐 어떤 CEO 전문 경영인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총지배인이 본사에서 지정한 사람이 나와서 전체 호텔을 뭐 통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경영관리 계약을 하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 합작 투자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경영관리가 계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거는 합작법인이 형성되면은 나중에 합작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통 한쪽 기업으로 인수당하고 끝나요. 그래서 처음에 5대5로 합작 투자를 해서 서로가 이제 절반의 경영권을 갖고 시작을 해도 나중에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뒤에 합작 기간이 끝났을 때 한쪽 기업으로 이제 인수되게 되는데 그때 인수해야 되는 기업이 처음부터 그냥 어차피 우리가 가져갈 거니까 경영관리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합작 기간 동안에도 전적으로 경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류가 있냐면 생산 계약, 생산도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계약 방식으로 생산 계약. 이게 뭐 보통 제일 흔한 게 이제 OEM 방식 들어봤죠, 여러분? 하청. 이것도 계약이죠, 계약. 계약이죠. OEM. 오리지널 이퀴프먼트. 이퀴프먼트 매뉴팩처링. 매뉴팩처링 이렇게 되죠. 우리 보통 OEM 생산, 하청 생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OEM 생산 계약을 한다는 것은 주로 선진국에 소속된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기업이 생산 부분만을 생산 활동만을 그렇죠. 타국에 있는 기업과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죠? 생산 계약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에 필요한 제품 어떤 그 요구 조건과 그다음에 품질 수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요구하게 되고 또 그렇게 준수하기에 해당 국가의 기술 수준이 낮으면 기술 전수까지 해줘 가면서 이렇게 생산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생산 계약은 거꾸로 글로벌 기업 본사 입장에서는 생산 부분을 해외에 계약하게 되는 거고 그 생산 계약을 받은 수주한 하청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그죠? 이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판매를 확정적으로 해주는 거 아니야. 판매 계약을 한 거랑 똑같잖아요. 내가 만든 거를 100% 얘들이 사주는 상황이 되니까 거꾸로 입장에서 생각하면 판매 계약일 수 있는 거예요. 수주 기업 입장에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약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해외 시장 진출할 때 여러분 좀 특이한 경우로 턴키 방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턴키 계약. 턴키 방식, 턴키 계약. 턴키 열쇠를 던진다. 그죠? 이건 뭐냐면 보통 건설 입찰이나 아니면은 플랜트, 그죠? 플랜트 수출 같은 거 할 때, 설비 수출을 할 때 이런 턴키 계약 방식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일반 공사를 치면 이런 거예요.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입찰에 들어와서 낙찰된 기업이 이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야 너네는 요 기초공사하고 너네는 건물 외벽을 공사하고 안에 창호라든지 이런 샤시 같은 거는 어떤 기업이 하고 또 토목공사, 정원공사는 누가 하고 안에 인테리어는 누가 하고 이렇게 각각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수주자가 이런 거죠.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건물의 용도는 이거고 이런 사이즈로 해서 요 금액 내에서 짓고 내가 바로 쓸 수 있게 해줘. 일임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나한테 키만 넘겨줘. 이게 바로 턴키 방식이에요. 일일이 관여하지 않고 내가 요구하는 일괄적인 조건만 제시하고 한 개 기업한테 네가 알아서 하고 나한테 키만 넘겨줘. 이게 턴키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해외 진출에 많이 쓰이는 경우는 나라에서 플랜트 수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원전 공사를 수주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수주했다. 이건 뭐 플랜트 사업이죠. 플랜트 사업도 해외 시장 진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술력으로. 그래서 턴키 방식으로 수주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계약에 의한 해외 시장 진출이죠. 또 이제 턴키 플러스라는 개념도 있는데 키만 던져주지 말고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까지도 좀 도움을 달라. 사용 설명서에 맞춰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끝까지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주는 계약, 턴키 플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진출 방법인 계약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수출했고 지금 계약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해외 직접 투자인데 해외 직접 투자 파트는 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 투자, 합작 투자, 그 다음에 신설 투자, 인수합병.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